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근데 작년이죠? 작년 모의고사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냐 싶겠지만, 근데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단원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많이 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도형의 방정식, 우리 지금 지필평가 치룬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실력이 많이 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일단 10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중심이 원점이고, 직선과 만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C라고 한대요. 오케이. 근데 그 원의 넓이가 45파이. 그럼 반지름은 루트 45겠네요. 그쵸? 간단히 나타내면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지름을 찾았고, 상황을 보면 중심이 원점이면서, 자 원점, 여기가 원점이 중심이거든요. 원의 중심. 근데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k, 즉 모른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도 k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고꾸라지는 어떠한 직선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원과 직선이 만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만난다는 얘기는 요렇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조금 더 커지면 애매하게 그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교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직선이 만나는. 근데 그러한 원 중에 또 넓이가 최소래요. 최소. 이제 좀 익숙하실까요? 네, 그래서 딱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접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똑같이 만나겠지만 원이, 넓이가 최소란 얘기는 반지름이 최소란 얘기고, 더 이상의 자세한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지금 3루트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저 반지름이 의미하는 거 뭡니까? 중심 0,0과 직선, 자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 사이의 거리, 즉 d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k 절대값이니까 그냥 절대값 k, 요것이 3루트 5다. 양변을 루트 5로 곱하면 절대값 k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양의 상수는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황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이제 약간 묻는 거는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들어오니까 그냥 이거 또 접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은근히 이거 시간 날려먹는 애들 많거든요. 일단 상황을 잘 볼게요. 세점 ABC가 있는데, 이렇게 A는 1,1이에요. 그 다음 B는 몇 콤마 몇인지 모르고, B 몇 콤마 몇인지 모르고, C도 몇 콤마 몇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6,7이래요. 그럼 우리는 B의 좌표를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분 AC의 중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뭐 A,6 좀 반쪽짜리죠. 그쵸? 어찌되었든 얘도 뭔가 이 C를 좀 얻는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한 요정도 무게중심이 지금 5,P래요. 이렇게 G라고 써볼게요. 무게중심은. 자, 그럴 때 A와 B를 구하시오. 구하라는 것은 여기, 그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3분의 좌표들의 합, 그게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볼게요. 먼저 B를 구해볼게요. B. 지금 A와 B의 중점이 6,7이에요. 중점은 2분의잖아요. 2분의. 그러면은 여긴 B의 x좌표는 11이 되겠다. 그쵸?
그래야 11 더하기 1 나누기 2 하면 6이 되니까요. 같은 방법에 의해서 b의 y좌표는 1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b를 찾았고 c 같은 경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공간을 이렇게 넓혀 놓으면 자, 여기 c의 x좌표는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2a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x좌표끼리 더하고 2를 나누면 a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y좌표 같은 경우는 10이 되겠네요. 10.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 b, c의 좌표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a는 1,2, b는 11,12, c는 좀 부족하긴 해도 이렇게 2a 빼기 1, 10을 구했고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5,p라고 합니다. 그럼 g 무게중심 좌표는 5,p인데 사실 그거랑 같은 게 3분의 그죠? 그러면 x좌표의 합은 12 2a 더하기 11이네요. 그쵸? 2a 더하기 11 y좌표 같은 경우는 24네요. 24 그 상황을 보면은 요게 5여야 되거든요. 5 그러면은 2a 더하기 11이 15가 되니까 a는 2가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요게 8인데 요게 b잖아요. 그래서 b는 8이다. 됐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15번입니다. 15번. 15번은 이게 저는 되게 쉽게 풀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제가 쉽다고 얘기한 이유는 제가 중학교 수학을 계속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도형이 좀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쓰이는데 일단 한번 좀 보죠. 일단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 A랑 B가 있는데 저 특징이 뭐예요? 특징. 이거 캐치할 수 있나? 궁금하네. 보자마자 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A랑 B를 보고 얘네들 지금 A랑 B의 좌표들이 좀 어떤 관계가 있죠? X랑 Y 좌표가 서로 반대죠.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 그랬지? X랑 Y 좌표 바꾸는 거? 그쵸? 얘네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대칭.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대칭이구나 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쭉쭉쭉 읽어보면 요거 이제 우리 익숙한 표현 아닌가요? 요거? AP와 BP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AQ와 BQ의 길이 같다. 요거 무슨 이등분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기출을 공부하면 이런 거를 계속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작년 학생들도 재작년, 재작년 이렇게 모고를 풀었으면 수직 이등분선만큼은 익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기출을 공부한 이유가 되겠고요. 어찌 되었든 선분 AB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 Q가 되겠죠.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적어보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두 점 PQ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사각형 AP, BQ의 넓이가 2 루트 1이에요. 아, 뭔가 넓이를 쓰는 거구나. 그럴 때 A 곱하기 B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림을 좀 그리고 상황을 보면요. 원이 있어요. 원. 이게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4가 아니라 2인 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A라는 점을 여기 더 볼까? A라는 점이 만약에 A, B 여기 있다면 요것은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 A를 좀 옮겨 볼게요. 그래도 눈에 띄게 한 요 정도를 A, B라고 두면은 B라는 점은 Y는 X 대칭인 곳에 위치하니까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렇죠? 요 정도. B라는 점이 B,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랑 Q는 어디 있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Y는 X죠, 그죠? Y는 X가 지금 마침 수직 이등분선이 되도록 세팅을 해놨네요, 문제에서. 그러고 그럼 잘 보세요.
원 위의 점 중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만족하는 두 점이거든요.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과 원의 교점이 P랑 Q가 됩니다. 마침 두 개 존재하죠. 이쪽을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두면 이쪽이 Q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사각형 APBQ의 넓이를 우리가 2루트2라고 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약간 연이라고 해야 되나? 방패, 가시, 뭐지든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요 도형의 넓이가 2루트2. 그럴 때 A랑 B를 구하래요. 자,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해설 또는 주변 이제 다른 이런 영상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삼각형 두 개, 우리 사각형이면 보통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넓이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도형을 살짝 좀 쉽게 그려보면 대각선이 서로 지금 직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이건 수직 이등분선이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찌 되었든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선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얘는 약간 마름모와 비슷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생각한 게 그냥 대각선을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면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각선, 여기 지금 대각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쫙 움직이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과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옆에 여기랑 여기도 동일하죠. 왼쪽 아래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도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사각형 APBQ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다.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각 가로와 세로가 대각선 길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PQ의 길이는 알고 있습니다. 원의 지름이거든요.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여긴 지름이라서 4입니다. 4. 그죠? 지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각선은 A와 B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루트 A 빼기 B의 제곱이 두 개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넓이가 2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보세요. 얘는 4 곱하기 루트 2 A 빼기 B의 제곱 거기에다 2를 나눠주면 2 이렇게 되죠. 그것이 2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죠. 그러면은 2랑 2는 없어지겠고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A-B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쵸? A-B의 제곱이 1이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놓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원에서 그 원 위에 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 일단 대입은 해봐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를 만족해요. 그러니까 원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뭐 접점이든 원 위의 점이든 어쨌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였죠? AB죠, AB. 얘네 둘을 통해서 AB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곱셈 공식의 활용이요. 활용. 곱셈 공식의 활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붙인 게 1인데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잖아요. 그러면 2ab는 3이 되고 ab는 얼마죠? 네, 2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저는 이렇게 풀었고 이제 해설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풀이 또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림에서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자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PQ가 지름이죠. 지름.
길이가 4거든요. 지름의 길이 4. 4인 상태에서 위쪽 삼각형 높이를 h, 아래쪽 삼각형 높이를 h라고 하면 지금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분배 법칙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형 APBQ의 넓이는 삼각형 APQ의 넓이와 삼각형 BPQ의 넓이를 더하는 건데 얘네들은 밑변이 공통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h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h 이렇게 되죠? 뭐 계산을 해보면 4h가 되잖아요. 4h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h의 값을 구해라 또 좋은데 지금 그냥 여기 얘네들이 합치면 2h잖아요. 2h 그래서 2 곱하기 2h는 이제 선분 AB의 길이 아까랑 똑같아요. 루트 해서 이제 뒤에 가정은 다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게 있고 아니면 선분 AB 길이를 밑변으로 보는 게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자 선분 AB 렉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거꾸로 밑변의 길이로 세팅을 하고 삼각형을 AQB랑 APB랑 이렇게 나누면 밑변의 길이 선분 AB 그 높이를 H1, H2라고 하면 얘도 이제 다 계산해서 더하면 H1 더하기 H2가 4가 되기 때문에 뭐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두 점 AB가 y는 x 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수직이 등분선이 또 등장했다는 거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뭔가 수직인 사각형은 선생님이 구한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또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를 뭐 외운다고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써먹어 버릇해야 10번 중에 한 번 써먹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하지 않으면 제로인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간 얻어 걸리고 계속 늘어나요. 빈도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문제가 뭐였더라?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은 곡선이 있고 이거 약간 여러분들 안 풀 것 같이 생긴 문제네요. 일단 2차 함수 등장 모양도 다 알려져 있는 근데 그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0, 6 x축과의 Q점에 x좌표가 각각 0이랑 6이고 적당히 뭐 이렇게 a랑 b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지름 그래서 이렇게 a랑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는 거죠. 이게 원 C. 근데 원 C의 넓이가 8파이. 이번엔 또 반지름을 다 미리 주네요, 그죠? 반지름은 2루트 2가 되겠어요. 반지름 2루트 2. 그리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기울기 1 Y는 X 더하기 뭐시기 그죠? 1인 직선이 원에 접한다. 그럼 알 수 있는 사실 이 지름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Y는 이렇게 할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세모 이렇게 되겠어요. 답은 그 선분 직선 AB의 Y 절편이니까 세모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모 이거 그죠? 이 세모를 찾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못 푸는 그런 유형인데 자 메모를 좀 합시다. 우리가 지난해 뭐고 했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푼 건가 지지난번에 푼 건가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데 이 직선에 대한 좀 심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좀 눈에 띄는 그런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기울기 자체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렇죠? 좌표 평면상에서 그 밑변과 높이를 각각 x 좌표, y 좌표로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그 닮음을 잘 이용해서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좌표 찾을 수 있다.
그 앞에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지금 문제가 또 하나의 예지만 예를 들었을 때 뭐 우리가 앞에서 y는 3분의 4x 더하기 뭐시기 뭐 요런 직선이 있었거든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3분의 4다 보니까 x 방향으로 3만큼 갔을 때 위로 4만큼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 길이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길이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k를 붙여서 표현을 해보면 요런 관계를 지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좌표 평면상에서. 그쵸? 그래서 어떤 점 이동하거나 뭔가 길이를 구할 때 그 기울기가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직선이 나오는 문제에서 기울기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 지금도 1이잖아요. 1이랑 마이너스 1 완전 특수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을 떠올려보자. 그러니까 뭐 아직 안 나온 게 지금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y는 루트 3x 더하기 뭐시기. 이런 것도 x가 1 증가할 때 y는 루트 3 증가하거든요. 1대 루트 3대 2니까 30도, 60도, 90도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혹시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좀 떠올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에 그림들에 의해서 직선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k죠,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찾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일단 이차 함수 입장에서 봅시다.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 A, B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연립해 볼게요. 그러면 는이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k는 0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고 알파 베타는 k죠. 그쵸? 일단 요거 기계적으로 일단 포물선과 직선이 나오고 교점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좀 혹시 모르니까 좀 해보세요. 시간이 남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나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지금 어떤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까지 안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해볼게요. X좌표 알파 그리고 여기가 B X좌표가 베타 요런 상황에 이 직선 AB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 직각삼각형 어떤 직각삼각형이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 맞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막 x좌표 y좌표를 알면 선분 AB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거꾸로 지금은 선분 AB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선분 AB 길이 얼마일까요? 선분 AB는 지름이죠. 지름 위쪽에 무슨 문제? 지름이라고 나와 있고 넓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그럼 지름은 4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4루트 2.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각각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알파와 베타 사이의 길이 차이가 얼마다? 4다 이거죠. 4다.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알파에다가 4 더한 거야 라는 또 다른 관계식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베타 빼기 알파긴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 이용해 가지고 자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인데
베타는 알파 더하기 4야.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위쪽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2알파 더하기 4는 7. 그럼 2알파는 3이라서 알파는 2분의 3이 나오고 베타는 알파에다가 4를 더한 거기 때문에 2분의 11이 나오죠. 그쵸?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가 마침 두 분의 곱이네요. 그래서 답은 알파 베타가 K인데 4분의 33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끝이에요. 끝.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풀이는 이제 여기서 지금 딱 이쯤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풀이. 이제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또 곱셈 공식에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의 활용, 곱공활. 줄이긴 좀 어렵겠네. 자, 이렇게. 뭔 소리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인 걸 알고 베타는 알파 더하기 4가 사실 베타 빼기 알파는 4거든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겠어요. 이게 답이니까. 그래서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얘가 49인데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잖아요. 오랜만이니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지금 문제에서 16인데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죠. 그쵸? 얘네 사이에 어떤 등식이 있었냐면 16은 49에다가 몇 알파 베타를 빼줘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항하고 정리하면 알파 베타는 똑같이 4분의 33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뒤를 푸는 과정이야.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핵심은 여기 2번 초반 풀이가 되겠어요. 2번 초반 풀이. 여기가 이제 핵심. 여기서 잘 못 떠올려요. 그러니까 학생이 기계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아마 여기까지도 좀 험난했을 거예요. 앞에. 그래서 사실 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까지는 그래도 잘 하는데 여기 기울기를 통해서 여기서는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를 알아냈다. 사실 지름은 수단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게 2차 함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데 2차 함수 문제에서 가끔가다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고 싶은 거죠. 얘를 거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얘를 구하는 하나의 수단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를 지름으로써 제시를 한 거죠. 지름 그렇게 아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익숙하다. 우리 요거 그리는 거. 요 그림이 좀 종종 나옵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인가요? 하하, 이거 21번 이거. 자, 일단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사실 좀 제일 어려운 문제 맞아요.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얘는 보자마자 풀려고 하는 게 이 문제예요. 보자마자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넘겨요. 알겠죠? 21번이니까 일단 주관식으로 가세요. 이런 거 나오면 주관식으로 가서 다 풀 거 풀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21번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찍으면 되지 뭐. 이런 건 웬만하면 이제 답이 뭐 웬만하면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막 그렇거든요. 그죠? 아니면 뭐 기억, 니은이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대칭 이동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근데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방과후 때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디귿을 묻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니은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디귿을 묻고 싶은 거예요. 디귿. 근데 디귿을 물어보면 바로 풀 수가 없을 것 같이 너무 어려워.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이제 문제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거 문제 만들까? 라고 제안했을 때 나머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좀 어떻게 어렵지 않나요? 할 때 우리가 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 이건 순전한 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근데 이제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 니은에서 힌트를 얻어서 디귿을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일단 문제를 볼게요. 그림이 좀 그렇죠. 지금 뭐 점도 많이 나오고 차근차근 보면은 첫 번째 원은 중심이 2,6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은 중심이 6,4면서 반지름이 3이에요. 둘 다 R, 소문자 R 써도 되는데 그냥 구분해봤어요. 그냥 큰 의미는 없고
근데 밑에 점 R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삭제. 헷갈리니까 R1, R2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원 위에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첫 번째 원 위의 점이 P, 그다음 두 번째 원 위의 점이 Q예요, 그죠? 일단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RS, Y축 위를 움직이는 두 점 RS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두 점 RS를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막 다른 뭐 원점 대칭 이렇게 아니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Y는 X 대칭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이 각각 프라임, 그죠? 한 요 정도.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상황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이제 따로 그릴게요. 두 점 4,2 이게 A, 그리고 A 프라임은 4,-2가 되겠죠, 그렇죠? 이 두 점에 대하여 AR 그리고 A 프라임, R 프라임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은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을 이 정도 찍어볼게요. R. 그럼 R 프라임은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것은 AR과 A 프라임, R 프라임과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것은 어떤 대칭 이동한 것들끼리의 길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R이 뭐 밑에 있었어도, 예를 들면 여기 R이 이쪽에 있었어도 R 프라임은 한 이쪽에 오니까 AR이나 A 프라임, R 프라임이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근데 보기를 보니까 뭐 다 기억이 있네, 그쵸? 그리고 니은 보시면 근데 기억을 좀 써먹어야 돼요. 잘 보세요. 똑같은 점, 봐봐. 똑같은 점이잖아, 똑같은 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4,2에 대하여 여기다가 4,2라는 점 A에 대하여 적당히 R이 한 이쯤에 있다 칩시다. 근데 AR 더하기 뜬금없이 PR 프라임이 나오죠. 일단 R 프라임은 이 정도 있다 치고 P는 우리 C1 위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2,6 한 이 정도 여기에 중심이고 이게 P가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거예요. P. 자, 보겠습니다. PR 프라임 빨간색으로. 자, 요거 두 개 더한 것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우리 뭔가 두 변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 무슨 이동에 대한 얘기였죠? 맞아요. 대칭 이동. 근데 대칭 이동 때 특징이 뭐였냐면 요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한 점을 만나면서 이렇게 쭉 꺾은 선 느낌. 그죠? 근데 지금은 전혀 꺾은 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야? 아니네. 이상하네. 분명히 그거 같은데. 그죠? 그래서 기억을 싹 보세요. 기억. 선분 AR의 길이가 무엇과 같답니까? 그렇죠. A 프라임 R 프라임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딱 같은 점을 지나가는 선분이어야 되는데 얘는 다른 점이네. 그러면 여기 A 프라임 위치가 이상하다, 그죠? 내가 R 프라임을 좀 잘못 그리긴 했네. 잘못 그렸다, 그쵸? 그럼 지우고 R 프라임 좀 더 정밀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 그리고 R은 조금 더 R 프라임 좀 더 아래쪽 이 정도 R 프라임이고 구하는 것은 요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필요한 건 뭐냐면 A 프라임 선분 AR의 길이와 A 프라임 R 프라임의 길이가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AR 더하기 선분 PR 프라임은 선분 A 프라임 R 프라임 더하기 PR 프라임이에요. 됐죠? 그것의 최소를 찾아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감이 오죠. 이제 보시면 요거 지금 요 두 개 최단 거리 구한다는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A 프라임이나 P를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데 아무래도 P보다는 A 프라임이 낫겠죠? 얘 Y축 대칭 이동시킬게요. 한 요 정도. 그럼 얘가 A2 프라임이에요. 2 프라임. 이름 복잡하네.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되고요. 그냥 여기서 P까지 쭉 그었을 때의 최소값은 이거겠죠. 그죠? 근데 P도 돌아가죠? 이제 익숙하죠? P가 어디 있어야 될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도 말할게요. 이유를 설명하진 않고 이제 중심을 지나는, 그죠? 요런 느낌. 이렇게 중심을 지날 때 여기가 P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여기 P0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선분 A 프라임 A2 프라임 P0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A2 프라임부터 중심인 C1, 첫 번째 원의 중심 C1 그대로 쓸게요. C1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인 1을 빼주면 되죠. 이것도 교과서에도 나왔던 아이디어고 앞에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이게 기출된계를 이런 식으로 어렵게 돼서 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A2 프라임과 C1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A2 프라임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C1 같은 경우는 중심이 2, 6이었어요. 그러면 거리 자 구해보겠습니다. 답은 루트 36 더하기 64 빼기 1이라서 9가 되네요. 9. 그래서 니은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죠. 50%의 확률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디귿을 봐야겠죠. 디귿. 니은 상황 좀 이해되십니까? 니은 이게 기억으로 딱 연결 하나만 딱 되면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되는 거죠. 원 위의 점과 적당히 어떤 점까지의 그 거리의 최소값은 이제 중심을 지나는 그 선분에서 반지름 빼준 거다. 대칭 이동을 활용하여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자 디귿 이제 디귿이 좀 어렵죠. 자 집중. 점 B라는 점이 A, 6A 더하기 1이에요. 자 이거 보면 좀 떠오르는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 점은 계속 변하죠. A 값이 변함에 따라 얘는 어느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렇죠. y는 6x 더하기 1. 그렇죠? 참고로 점 B는 y는 6x 더하기 1 위의 점이죠. 왜냐면 x와 y 사이의 관계가 엑스레이 보듯이 명확하잖아요. x 값에 6배 곱하고 6을 곱하고 1을 더한다. 그게 y는 6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그거 근데 심지어 a는 양의 상수래요. 상수 요것에 대하여 자 복잡합니다. 선분 BR 더하기 선분 PR 프라임의 최소값. 요것은 선분 BS 더하기 QS 프라임의 최소값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2를 더하래요. 그죠? 이렇게. 요것을 만족하는 B를 찾으라 이거예요. 뭐 또 그림 그려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억 니은에서 써먹었던 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BR 기억 보세요. 기억. 선분 BR은 선분 B 프라임 R 프라임과 같죠? 그러면 요렇게 바뀌죠. 맞죠? 그러면 아까 B 프라임 R 프라임 그리고 P R 프라임 그러면 B 프라임을 또 Y축 대칭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여기 왼쪽 그림 문제에 나온 그림이라 좀 표현을 해볼게요. B라는 점이 적당히 Y는 6x 더하기 1이니까 뭐 어찌 그래야 될지 모르겠구만. 잠깐만. 오케이. 6x 더하기는 한 요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에이 뭐 어쨌든 이 정도 있다 칩시다. 이 정도 이게 P인데 지금 적당히 Y축 위에 점 R이 있고요. B
b죠, b. b. br 더하기 p가 적당히 여기라고 했을 때 pr 프라임. 그죠? 요 두 선분의 합의 최소값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b랑 r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가 만약 b 프라임 되면 요렇게 그림이 바뀌고, 그죠? 이렇게 바뀌는데 이 b 프라임을 또 y축 대칭 이동시켜서 b 프라임으로 만들면 그냥 중심까지 쭉 이어버리고 반지름만 쏙 빼주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 내용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b 프라임 C1에다가 반지름 1을 뺀 것이 최소값입니다. 동일하게 오른쪽 것도 보면 bs 더하기 qs 프라임인데 얘는 b 프라임 s 프라임 더하기 qs 프라임이랑 같고요. 결국 얘는 또 b 프라임을 또 대칭 이동시킨, 그러니까 y축 대칭 이동 b 프라임 그리고 두 번째 중심인 C2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두 번째 원은 좀 크죠? 반지름이 3이에요.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니은을 이용해서 착착착 변형을 한 거고요. 정리해서 써보면 b 프라임 C1 빼기 1은 b 프라임 C2 빼기 3인데 뒤에 더하기 2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수 길이는 같아서 없어지네요. 그죠? 없어지고 그럼 최종적으로 b 프라임 C1는 B2 프라임, B2 프라임 C2 요 선분의 길이가 같은 점이 이제 B가 되거든요. 근데 B2 프라임은 우리가 주어진 좌표에서 대칭 이동을 x축, y축 다 했죠. 즉 원점 대칭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우리 C1 위에 2,6 그리고 C2는 6,4 이렇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요거 다시 써보면 루트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값 6a 더하기 7 이렇게 되나요? 6a 더하기 7 이 길이를 안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길이를 안 구해도 돼. 길이를 안 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직접 거리가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봐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서 다시 갈 거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지? 수직이등분선이야. 수직이등분선. 보세요. 선분 C1, C2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 이렇게 돼요. B2 프라임. 그쵸? 맞죠? 아니에요? 우리 계속 수직 이등분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1, C2 선분 C1, C2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B2 프라임이니까 쟤는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직선 C1, C2는 여기 점이 있죠. 그래서 직선을 구해보면 기울기 얼마입니까? 6 빼기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위에 그림에도 표현을 해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중점을 찾아봅시다. 중점은 몇 콤마 몇이죠? 4,5죠. 4,5. 그래서 여기 4,5를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 요격. 얘는 y는 2x 더하기 네모인데 4,5를 대입해보면 마3이라는 걸 또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진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 준 거고요. 그 직선 위에 수직 이등분선 y는 2x 빼기 3인데 요 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6a 빼기 1은 마이너스 2a 빼기 3. 4a는 2. 맞죠? 뭐 잘못 구한 것 같지? 일단 가봅시다. 4a는 2라서 a는 2분의 1이 나오죠. 맞나? 마이너스 6a 빼기 1는 마이너스 2a 4a는 2. 뭐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b의 좌표를 알아야 선분 OB의 값을 알잖아요. 그러면 b는 a, 2분의 1, 그 다음에 y 좌표는 6a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선분 OB의 길이는 루트 4분의 1 더하기 16이어서 4분의 65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6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 같다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안 해봤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수직이등분선을 좀 이용해 보았어요. 됐죠? 왜냐면 아무래도 수직이등분선 많이 나왔었으니까 계속 응용을 해봤고요.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인데 들어보면 생각보다 할만하죠. 기억, 니은을 좀 힌트 삼아서 디귿을 좀 얼마나 빠르게 접근을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얘는 뭐야 이거? 두 직선에 있는데 y절편이 둘 다 6이고 기울기가 좀 비슷하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6, 근데 기울기 2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그죠?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에 모두 접하고 2,0. 2,0은 이제 여기 살짝 x에 2를 대입해 보면 2,2거든요. 그럼 2,0이면 이 정도, 이쪽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얘를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적당히 이제 요런 직선 사이에 우리가 막 접하는, 둘 다 접하는 원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되게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2,0을 지나는 원이 두 개 있나 봐요. 그죠?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죠? 약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좀 크게 요쪽 요런 느낌으로, 그죠? 너무 못생겼다.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두 원의 중심을 각각 여기 O1, O2라고 했을 때 선분 O1, O2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선분 O1, O2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직선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게 y절편이 같으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요. 즉 y축 대칭인 형태의 직선이 나와요. 그래서 중심이, 그렇죠,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는 그렇죠 0이 된다. 그래서 0, 뭐 미지수 예를 들면 0,a, 0,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2,0을 써먹어야 되거든요. 2,0 중심 0,a로부터 2,0까지의 거리 구해볼 거고요. 거리 바로 구해볼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4, 그죠? 그거랑 또 뭐랑 같냐면 직선까지의 거리랑 같죠. 이렇게 요거를 세워볼게요. 그래서 0,a랑 직선 뭐 둘 중에 편한 거, 뭐 2x 빼기 y 더하기 6은 0 사이의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a 빼기 6 이렇게 쓸게요. 요 둘이 어떻다? 같다. 이걸로 식을 세우면 a가 나옵니다.
선생님 두 직선이랑 접하니까 두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같다로 하면 안 될까요? 해보면 그냥 항등식이 나와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고 하면 그냥 애초에 똑같은 형태식이 나와서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까지의 거리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식을 예쁘게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제곱을 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4는 5분의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양변에 5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자 마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아침이라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되고 4로 나눠주면 이렇게 아침인가 지금이? 아침이 아니구나. 왜 아침인 줄 알았지?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난 거 아닌데 왜 지금이 아침 같지? 아무튼 계속 해보면 끈을 구해봅시다. 끈 요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또는 a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a가 두 개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각각 중심의 좌표의 y값이 되겠죠. 그래서 O1은 0,1이 되겠고 O2는 0,-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답은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6번이 마지막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이구야. 뒤에 두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는 탈락했어요. 최종 탈락 다 풀었는데 최종 탈락 시켰다가 그러니까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도형의 방정식으로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슈퍼 패스 마지막으로 한 두 문제만 좀 넣어보자 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매우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19번은 2020년 11월 모의고사에 나온 건데 이게 원이 있다고 해서 막 원의 방정식 얘기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 보면 사실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같은데 이게 약간 느낌이. 그래서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또 내심도 섞여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4고 중심각이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는데 OAB 위의 점 P에서 두 선분 OA,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I라고 하자. 그리고 삼각형 PIH에 내접하는 원, 그러니까 내접하는 원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 내심에 대한 얘기죠. 내심. 외심은 그래도 좀 잘 기억해도 내심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삼각형의 내심. 그래서 넣었습니다. 삼각형의 내심. 일단 첫 번째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은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죠? 그렇죠. 직사각형이죠. 사각형 IPHO는 직사각형. 선생님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어떨까요? 네, 같죠? 직교하는 거 아니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IH나 OP의 길이는 어때요? 같겠죠? 그래서 선분 IH나 선분 OP의 길이는 같은데 큰 원 입장에서 반지름이죠. 일단 4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길이가 4구나 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체크. 그리고 pH랑 pi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p의 좌표를 a, b로 두겠습니다. 그럼 구하라는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아니겠습니까? 얘는 우리가 막 이제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요거였잖아요. 그럼 합과 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식으로 가볼게요. 근데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 자 여기서
내심에 대한 것 중에 특별히 이제 직각삼각형의 내심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원이 있으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원이니까 이렇게 각각 변까지 이렇게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이 직각이다 보니까 여기 구석에 정사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좀 기억나세요?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다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넓이 4분의 파이 이므로 내접은 반지름 얼마라고 둘 수 있죠? 예, 2분의 1이라고 둘 수가 있죠?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접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변의 길이는 a 빼기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높이 쪽 보면은 여기도 b 빼기 2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또 내심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여기 접점을 기준으로 이제 같은 길이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유는 생략할게요. 이게 RHS 합동 때문인데 어쨌든 이게 합동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운데 다 쪼개면 이게 합동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같기 때문에 여기가 a 빼기 2분의 1 여기가 b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선분 IH는 아까 4라 그랬는데 그게 a 더하기 b 빼기 1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5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는 5라고 먼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안 써본 게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P라는 점이 A, B인데 이렇게 원점이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 A, B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의해 그림이 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인 예스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니? 4죠 4 그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AB는 바로 하지 말고 a 더하기 b의 제곱 25 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16을 빼면 2ab잖아요. 그럼 요게 a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b는 2분의 9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애초에 원하는 거 다 찾았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5 빼기 2분의 45 곱하기 3 135 그러면 2분의 통분하면 250 빼기 135 그럼 2분의 115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학교 도형의 성질이 들어간 곱셈 공식의 활용 문제인데 이런 거 어렵죠. 그죠? 이게 중학교 2학년에 대한 그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떠오르면 맞추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2 내용을 다 보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효율성에선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기억하는 걸로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리고 마지막 기억도 안 나는 이 문제 뭐였지? 29번. 2024년 11월 문제네요. 중심이 O1인 C1이라는 원이 있고 두 점 AB를 90도가 되도록 잡았어요. 그리고 선분 O1A 위의 점 C에 대하여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오케이. 그리고 뭐 두 원이 있고 근데 사각형 A52, O3B의 넓이가 34. 색칠한 부분이 34죠. 그리고 O1C, O1D 어디 있어? O1C, O1D 여기 두 개 더한 것이 6루트 2일 때 세 원 넓이의 합이 P파이 P를 구하여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도 그러니까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인데,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이런 단원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일단 넓이, 저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풀이 미지수를 좀 둡시다. C1, C2, C3의 반지름을 각각 A, B, C라고 할게요. A, B, C. 그게 뭐 R1, R2, R3가 좋긴 한데 이게 입 아프죠, 그렇죠? O1, O2, O3도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A, B, C로 두고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은 세 원의 넓이의 합에서 파이 띈 거거든요. 미리 좀 써놓으면 답은 지금 파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서 파이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좀 한번 인지는 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사각형 A52, O3B의 넓이가 34래요. 요거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저거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뭐 요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인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이제 34다 이건데 일단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뺀 게 34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큰 삼각형 A 여기도 A 그래서 큰 삼각형은 2분의 1 A 제곱이고 빼기 작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여기가 A에서 B를 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집에 말이 안 나오네. 공식적인 그림을 보면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이만큼 뺐죠. 이만큼이 이제 B잖아요. B. 그래서 A 빼기 B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A 빼기 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C 요것이 34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2를 곱할까요? A제곱 빼기 그리고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A 더하기 BC 요것이 68이다. 그러면 이제 전개해주면 A제곱 날라가겠고 B 더하기 CA 빼기 BC 요것이 68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의도를 갖고 이제 전개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요거 보세요. 요거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그렇죠. 잘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에 요거 빼주는 거였죠. 그쵸? 3개짜리. 그러면 요거 보니까 살짝 전개를 해보면 AB 빼기 BC 더하기 CA는 68이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요걸 보면 우리가 약간 당황하는 학생들이 한 명 있을 거고 한 명은 아니고 당황하는 부류 하나 그리고 약간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열심히 했다 좀 짬이 찼다 이런
좀 실력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니라 적당히 예를 들어 A 빼기 B 더하기 C 뭐 요런 건가 보다 요런 거 이런 식으로 쓰나 보다 뭐 이런 걸 또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쭉쭉 가보죠. 어쨌든 넓이를 이용해서 뭔가 재료 하나는 얻었고요. 두 번째 저 길이 5,1C 더하기 5,1D 요게 6루트 2랍니다. 6루트 요걸 표현해 보죠. 5,1C 5,1D 각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A에서 2B 뺀 거랑 A에서 2C 뺀 거죠. 그쵸? 그래서 써보면 요게 6루트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2A 빼기 2B 빼기 2C 이렇게 되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우리가 생각의 재료는 다 얻었어요. 요것과 요것 이것을 통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요거는 a 빼기 b 빼기 c의 제곱에 자 얘가 좀 헷갈리면 전개를 밑에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c 마이너스 2ac 한 문제만 풀면 끝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죠? 근데 얘에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 남기려면 더하기 2ab 빼기 2bc 더하기 2ca 뭐 2ac 상관없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루트 2의 제곱 18 그럼 더하기 68의 2배 이렇게 되죠? 둘을 더하면 15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54. 29번 어때요? 좀 처음 봤을 땐 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 구조가 되게 명료하죠. 그냥 조건 두 개 딱 넓이 하나 줬고 길이의 합을 딱 줬어요. 근데 문자를 각각 반지름으로 딱딱딱 두니까 왜냐면 구하라는 게 다 넓이의 합이었으니까 A, B, C로 놓고 나니까 그 조건에 맞는 길이들을 생각보다 간단하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영상을 찍은 거는 이제 일단 뭐 저한테 물어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뭐 편하진 않아요. 애들이 예의가 있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면 이제 피해를 끼칠까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더 큰 피해가 일어났죠, 그죠? 이렇게 찍어야 되고 번거롭게. 농담이고, 그러니까 다 물어봐도 되는데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는 좀 물어보는 게 좀 불편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고 이 영상이 뭐 고퀄은 아니에요. 그냥 저도 지금 연휴에 앉아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자기의 풀이가 맞는지 궁금하면 연락해도 좋고 이제 학교 찾아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연휴 지나서